아버지가 사라진 순간 모두가 울었다. 김선호는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돌아오던 일상이 끝났다. 퇴직금과 기념품을 받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올 때는 마음이 뿌듯했는데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평소보다 늦은 8시에 잠에서 깼다. 아내는 이미 장을 보러 나갔고 집은 고요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엔 자신도 그 행렬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선호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다. 평소 보고 싶었던 낮 드라마도 별로 재미없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1시, 하루가 이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자 선호는 말했다. 여보, 은퇴가 이렇게 막막한 건 줄 몰랐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찾아봐요. 하지만 선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40년간 쌓아온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은퇴 한 달 후 선호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혈당 수치를 보며 말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이 필요해요. 선호는 충격을 받았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했는데 은퇴하자마자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꺼내들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빠듯했다. 아내와 둘이 검소하게 살면 괜찮겠지만 여유롭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선호는 한숨을 쉬었다. 저녁 식사 후 선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아내는 선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래 사람들 다 비슷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선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 없는 하루하루가 그를 짓눌렀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까?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다. 45세인 아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요. 중견기업에서 15년 일한 민수였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중년층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있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안해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선호는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속이 상했다. 다음 날 딸 수진이 손자를 데리고 왔다. 8세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지만 수진은 지쳐 보였다. 아빠, 요즘 정말 힘들어요. 육아에 직장일까지.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집에 거의 없고요. 선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이 모두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예전엔 자신이 가족을 책임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까봐 두려웠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네. 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모 세대는 노후 걱정을, 자식 세대는 생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간 선호는 마을 입구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도 참여하시죠? 이웃 박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선호는 망설였다. 농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할 일 없는 일상을 생각하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좋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선호의 대답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그렇게 8명의 주민이 모여 공동 텃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날 선호는 호미를 잡고 땅을 파다가 허리가 아파서 여러 번 쉬었다. 옆에서 일하던 70세 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며칠 후 상추와 무씨를 심으며 선호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나왔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선우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취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5장. 손자 지훈이가 놀러 왔을 때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지훈이가 화면을 보여줬지만 선우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가 안 통해. 선우는 아내에게 말했다. 문득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텃밭에서 만난 박할머니가 말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한다더라고요. 선우는 관심이 생겼다. 저도 배워볼까요? 스마트폰 교실 첫날, 선우는 20명의 동년배들과 함께 앉았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설명했지만 따라가기 어려웠다.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간단한 용어들도 낯설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손자가 한국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몇 주 후 선우는 손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메시지 보냈어. 지훈이의 기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8월 말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선우는 텃밭이 걱정돼 비바람을 뚫고 나가봤다. 2개월간 정성껏 키운 채소들이 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아, 이게 다 망했구나. 선우는 망연자실했다.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보니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 있었다. 모두 실망한 표정이었다.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 민수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이어 딸 수진도 남편과 함께 왔다. 아빠가 요즘 텃밭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주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쓰러진 지지대를 세우고 흙을 다시 고르고 새 씨앗을 심었다. 손자 지훈이도 작은 삽을 들고 열심히 도왔다. 점심시간 박할머니가 김밥을 싸왔고 다른 주민들도 각자 음식을 가져왔다. 텃밭 한가운데서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우는 이런 풍경이 언제 있었나 생각해봤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일하고 밥을 나눠 먹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텃밭이 복구된 후 한 달 가을 수확철이 돌아왔다. 무, 배추, 상추가 싱싱하게 자랐다. 선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채소를 수확했다. 이렇게 많은 채소를 어떻게 다 먹지? 아내의 말에 선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직거래 장터를 열면 어떨까? 선우는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기른 채소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팔아보자고요.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첫 번째 장터 준비에 온 가족이 나섰다. 민수는 현수막을 만들고 수진이는 가격표를 예쁘게 디자인했다.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키운 채소라는 팻말을 그렸다. 장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젊은 엄마들이 농약 없이 키운 채소냐고 물어봤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요리법도 알려드려요라며 서비스까지 해줬다. 선우는 손자와 함께 채소를 포장하며 말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지? 지훈이가 답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장터가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 정산을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뿌듯했다. 더 중요한 건 세대를 넘나들며 함께 만들어낸 이벤트였다는 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다. 선우는 2년차 텃밭을 준비하며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은퇴 직후의 막막함과 불안함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다.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내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감소 덕분이었다. 아들 민수는 다행히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되었고
딸 수진이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났다. 손자와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다. 텃밭에서 만난 박할머니가 말했다. 김 선생님, 올해는 뭘 심을 계획이세요?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하게 심어볼 생각이에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녁 산책을 나선 선우는 마을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성공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했다. 인생 이막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선우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도 모레도 텃밭에 가서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